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을 맡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연대하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기구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공모에 전국에서 9곳이 신청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이 따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나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서 지금까지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광주 전남의 대형 사업들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책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년 전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약으로 탄생한 것이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한 발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권 교체와 인사 탄평, 일자리 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다시 숨가쁘게 4년이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예측해서 지역 대표 공약 발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는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제로 도시 구축, 글로벌 문화 관광 창조 등을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관련 해법 역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를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게 광주의 기폭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SOC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화, 초강력 레이저 센터 유치 등을 지역 공약으로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선 KTX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후한 탓에 무늬만 고속철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전라남도가 추진 의지를 밝힌 철도 르네상스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선 KTX 개선 사업이 최근 초미의 광역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역 내 철도 인프라가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7,079억 원의 철도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조 원대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철도망 르네상스 구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익산에서 여수를 잇는 전라선 KTX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정부가 구상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간의 협력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늬만 고속철도인 전라선을 제4차 철도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단일화를 마련해서 또 최근 순천 지역에서 지중화 논란이 제기된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기본 계획 수립과 동시에 남해안선과 연결되는 보성 순천 구간을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철로 지반 공사가 90%가량 진행된 목포 보성과 남해안 고속 전철 사업도 궤도 설치와 전철화 공사를 거쳐 내년 말 개통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에 대응해 호남 내륙과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 수송체계 구축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날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먼지가 가득해서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늘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이렇게 포근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추우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구름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 연무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규모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사업의 당사자에게 용역이나 사업 계획을 맡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에 이런 일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평동 준공업지구에는 한류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전략산업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탈락한 곳입니다. 당시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대규모 공연장과 K-팝 스튜디오 등 최근 현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주시가 작성했다고 돼 있는 이 사업 계획서는 사실은 광주시가 아닌 지역의 한 건설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사 측에게 대신 작성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역의 모 건설업체가 용역을 좀 해줬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부탁을 좀 했다고 그래요, 담당자가. 그 재발 행위 제한 구역이 다시 풀리면서 나한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급하게 조치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 업체에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계획은 국토부 공모에 최종 탈락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공모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8개 법인 중에 이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준 지역 건설사가 포함된 겁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계획을 맡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그 용역이 업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부지 매각 대금만 6,85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개발 사업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개발 사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존해야 할 근대역사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는 용역비용 6천만 원가량을 이해 당사자인 전남방직 측에 부담시키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는 갑자기 추진돼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며 문화재 영역이 사업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확인된 경우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수입 등에서도 용역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은 보이고요. 중립성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영역에 참고하는 교수님들은 최고의 전문가분들로 한다고 해서. 하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이익이 걸려있는 민감한 현안에 사업자에게 용역 비용을 대게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 유리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그 보고서나 연구 영역서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특혜의 소지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무원들이 건설사나 사업자 측에게 용역을 맡기는 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행정인 것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적절한 관행인 것인지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50명이 넘는데요. 40년 전 광주를 닮은 미얀마의 모습에 광주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연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하고 무릎을 꿇게 한 시민들에겐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러댑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헬멧과 보호 장비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은 80년 5월 광주와 닮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군경의 발포와 강경 진압에 사망한 시민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사태를 함께 아파하며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런 미얀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참 인류 역사상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수습이 돼서 군부의 잔혹함이 더해지자 광주 예술인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모습과 미얀마의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릴레이로 SNS에 올리고 있고 조만간 오프라인에서도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메시지도 좀 같이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광주 시민들도 그런 열망을 좀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5.18 광장에 이 그림들을 게시를 하고 5.18 기념재단과 시민사회단체도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약칭 미얀마 광주연대를 구성한 단체들은 우선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의료물품과 의료진 파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더불어서 큰 어떤 슬픔도 느껴지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고 보고요. 미얀마가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광주 5월 어머니회도 오늘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군부 투쟁의 지지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냉장고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광주 진곡산단의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고 당시 기계 전원이 꺼져 있었는지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센서 등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제조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제 오전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업체 직원인 45살 한모 씨가 사출기계를 점검하던 중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여수 돌산의 갯바위를 훼손하고 시멘트를 덧칠했던 사건 전에 보도해드렸었죠. 이 자연을 훼손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카페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갯바위에 시멘트를 매립하면서 불거졌던 가짜 갯바위 사건. 해경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예술랜드 대표 A씨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여수시 돌산의 평살 일대 갯바위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데크가 파손된 자리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매립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해안데크의 길이도 논란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48m로 환경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인 150m보다 근소하게 짧게 등록돼 있었던 상황. 해경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수시청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인근 소미산 정상까지 이어졌던 10m 폭의 불법 도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일단락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도로를 가설하며 산림을 훼손한 공사 관계자 대표 C씨 등을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태풍 때 파손된 항구가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이어서 응급 보수가 시급한데도 국비 예산까지 받아놓은 자치단체가 차일피일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는 부장교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노후된 나무 판자는 지난해 태풍에 곳곳이 뜯겨 구멍이 뚫렸고 판자들은 위험하게 엇갈려 솟아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인근 마을 선박 20여 척이 날마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작년 태풍에
태풍에 뭐 됐습니다. 완전 군에서 저렇게 해주도 안 하고. 내일은 이제 태풍은 완전히 자빠져버려요. 선박을 메어두는 개선주도 파손돼 몇 차례 보수를 건의했지만 답이 없어 어민들이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구 난간 역시 뽑히고 부서진 상황. 선박이 크레인 작업을 하다 파손된 지 오래지만 부잔교와 함께 방치됐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차후에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땅에 제보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방치해주더라고요. 이 항구는 진도군의 쉬미항권역 거점 개발 사업에 포함된 곳. 이 항구를 중심으로 안전과 편의시설을 만들고 경관을 정비하겠다며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지만 공모사업이 선정된 2018년 이후 2년째 기본계획과 설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항구의 응급 복구 대신 시행계획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절차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시다고 저희한테 이제 전화도 좀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운영 절차가 끝나지 않고 하기엔 좀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거점 개발 사업으로 수십억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에 나섰던 진도군. 정작 대상지 어민들은 제대로 걷기도 힘든 위험천만한 항구에 오늘도 배를 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자전거 전용 교량을 새롭게 개통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역과 시청 사이 1.5km 구간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어등대교에는 자전거 전용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 전체 구간을 일제 정비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맞춰 주요 거점 역사 주변에 보관대와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공모에 전국에서 9곳이 신청했습니다. 균형 발전과 입지 여건, 사업 연계 등이 핵심 선정 기준인데 다음 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전이 생각보다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립 유치지역 공모에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전북 군산시,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 인천 직할시 중구와 옹진군이 뛰어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1차 신청서 검토와 2차 현장 실사 그리고 3차 제안서 설명과 심사를 거쳐 4월 안에 설립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국섬진흥원 선정 기준으로 균형 발전과 입지 여건, 사업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섬진흥원 필요 면적을 631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옛 항운노조 부지를, 신안군은 신안군청 별관을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섬해날 제정을 주도했고 제1회 섬해날을 목포 사막도에서 공동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두고 공동 유치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물밑에서 공동 유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두 시군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분포하고 있는 데다 섬해날 제정과 한국섬진흥원 설립까지 모든 것을 주도한 목포시와 신안군.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설립 지역으로 선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성군의 아열대 학과가 개설됩니다. 국립아열대 작물실증센터를 유치한 장성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와 스마트 농업학과 교육과정에 참여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20차례가량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아열대학과 25명, 스마트 농업학과 30명입니다. 소나무와 백합나무 등 주요 산림 수목이 있는 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7.26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전남 지역 주요 산림수종 10여 종을 대상으로 밀폐 실험을 한 결과 수목의 잎과 가지가 미세먼지를 흡착시켜 공기 중 확산을 방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휴대전화로 하루 1시간 이상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초중고생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3%가 하루 1시간 이상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하루 1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학생은 39.9%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하지 않는 학생은 6%에 불과했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24%였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현재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늘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어서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이렇게 포근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춥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만 연무와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의 기온 아직 3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평과 나주 화순에서는 영하권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에서도 영하의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